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생각과 꿈을 나누는 팟캐스트, 참여형 문학창작 팟캐스트,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놀이터,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입니다. 방 기자의 취중농담. 네, 철없는 방 기자의 취중농담 시간입니다. 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 기자입니다. 제가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많이 됐고 첫 방송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못 잡아가지고 좀 어버버한 것도 있고. 아니에요. 저희 사실 얘기 나눴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재밌었는데, 내용은 재밌었는데, 뭔가 모이질 않아서 이렇게 수학? 네, 수렴? 그런 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좀 급조해서 말씀해 드려보면은 네. 첫 번째 방송은 프롤로그.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발산하는, 저희의 이야기를 발산하고 저희의 그냥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듣는 방송이라면은 두 번째 방송은 이제 그걸 이제 벌려놓은 것들을 좀 묶어서 하나의 에세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두 번째 방송은 에필로그가 될 거고.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마이크를 끄고 나서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에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제가 그 점이 사실 좀 아쉬웠어요. 이게 마이크를 끄면 이 사람들이 참 재밌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방송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키면은 좀 저도 얼어붙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목소리도 좀 약간 좀 바꾸게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너그럽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좀 저희 좀 담아 보고자 하는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귀엽게 봐주시면서 좀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잉뿌잉. 네, 사실 좋네요 저런 거. 마이크가 꺼져서 좋은 말이 나왔다는 건 방 기자가 그때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이크가 어쩌고 이런 건 다음 문제입니다. 저번 방송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를 드리면은 또 모든 역량은 다 방 기자가 부족했던 걸로. 네, 오늘 이 방송은 그래서 조금 더 힘도 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소설, 영화, 노래 등 문학적 컨텐츠. 주의. 이번 편에는 일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일부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왔던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문학 창작 콘텐츠다 보니까 소설이나 영화, 노래, 첫사랑 혹은 사랑하면 생각나는 자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사랑 하면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소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또 목소리나 생긴 거와 답지 않게 하루키라든가 보통 이런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좀 믿기지 않겠지만. 아니요. 네. 다들 지금 웃으시네요, 되게.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예, 방 기자 굉장히 샤프하고 잘생겼습니다. 네,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모습을. 아무튼 이렇게 목소리를 만났는데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 소설이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요. 거기서는 첫사랑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거의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와 추억을 쌓고 사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의 친구랑 사랑에 빠지고 떠나가요. 그 후에 이제 남자의 솔직 담백한 대담론이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별 해괴한 짓을 많이 해요. 그녀에게 자기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소식만 들려오고 이 남자는 계속 좌절해요. 자기가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 가정들이 다 재밌기도 하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이 항상 기억이 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가 이제 첫사랑의 아픔에 그 모든 가정을 얻고 한 파티장에 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봐요. 그러면서 혼자 독백을 하면서 딱 끝나거든요. 그 독백 내용이 딱 이거예요. 나는 왠지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또 다른 새로운 새로운 사랑을 이제 하게 될 것 같다는 딱 하면서 끝났는데 그게 저한테 의미 깊었던 이유는 저도 첫사랑에 많이 아파했고 그리고
이 첫사랑을 하고 나서 다음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김없이 사랑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통이 자기가 겪은 아마 실화라고 생각해요. 자전적 소설. 네, 자전적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저한테 힐링 혹은 치유가 됐어요, 제 마음에.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랑에 대한 좀 기억에 남는 방 영화가 있나요? 기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수 하림의 아, 사랑이 맞아요, 또 맞아요. 다른 사랑으로 네, 잊혀지네.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쵸. 명곡이죠. 저도 그 노래 그쵸. 되게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또 오면은 다 잊혀지고 또 서 대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나는 영화라든가 혹은 네. 개인적인 경험담이 있나요? 저는 제 경험담이라기보다는요.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로 아주 강렬하게 이제 남는 게 있어서 네. 근데 여러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매트릭스. 저 네. 매우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제 인생 영화로 꼽는데요. 이제 인생 영화로 꼽는 이유가 그게 첫사랑 영화여서가 아니라 이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 영화를 제일 좋아하지만 인물 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게 첫사랑으로 보여져요. 거기서 매트릭스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가지고 좀. 네, 저도. 영화 매트릭스가 사실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영화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웬만한 인간 삶의 주제가 거의 다 붙이자면 네. 다 그게 설명이 가능한 점에 있어서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서 대표도 아마 네네. 그러니까 저도 용 작가랑 비슷한데 제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불교 철학을 참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영화여서 좋아하는데요. 일단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첫사랑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역할이 이제 네오라는 역할인데 처음부터 네오인 게 아니라 네오로 되어가는 과정이 1편이고요. 2편, 3편은 그런 네오의 활약으로 어떠한 걸 이루어내고 최종적으로는 매트릭스 세계를 깨버리는 영화인데 1편에서 보여지는 네오가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활약을 하는 게 그 여자 조직원이에요. 이름이 트리니티인데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트리니티가 네오를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 정도였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에 보면 이게 아주 확연해져요.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매트릭스 바깥의 현실 세계에서 거의 끝나가는 네, 위기죠. 그 배 함선이 이제 파괴되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네오는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요원한테 죽어요. 그렇죠. 스미스한테. 네. 그래서 요원한테 죽어서 현실에 있는 그 키아누 리브스의 몸도 심장이 멎어요. 근데 트리니티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게 굉장히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바꿔 말하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에 찼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키스를 했더니 살아나죠. 귀신같이 살아나요. 부활을 합니다. 죽었던 키아누 리브스에 살아나요. 심지어 매트릭스 세계 안에 갇혀버린 네오의 의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복구를 해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사랑이 줄 수 있는 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운명이라는 요소도 이렇게 포함이 됐던 게 오라클의 그런 그렇죠. 영화사 안에서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네오가 본인도 스스로를 네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네오인 것 같긴 하다라고까지 만들어준 건 모피어스예요. 모피어스가 확실하게 믿죠. 네, 모피어스는 무조건 믿어요. 정말 근거도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는 끌고 가주는 것 같아요. 근데 트리니티한테 오라클이 한 말이 있죠. 네가 사랑한 남자가 네오다. 네오라고. 그래서 처음에 키아누 리브스를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네오라니까 너는 깨어날 거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에 키아누 리브스가 정말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믿음보다 더 위에 있고 더 강하고 뭐랄까
임팩트가 더 강렬한 음. 네, 네. 그런 걸 다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2편, 3편으로 이어지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사랑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1편에서는 사랑의 탄생이라고 하면요. 저 눈을 뜨는 2탄은 죽어가는 트리니티를 반대로 네오가 살려요. 음. 그리고 3편에서는요. 트리니티의 희생으로 네오가 매트릭스 세계를 깨게 돼요. 트리니티가 죽어요. 3편에서. 현실 세계에서 트리니티가 죽는데 거기서 네오가 좌절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용기를 주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트릭스 1, 2, 3편이 전부 사랑의 기승전결을 아주 완벽한 형태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매트릭스가 사실 새롭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최고입니다. 이 영화 최고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이거를 봤을 때 강렬함으로 남았던 건 그 세계관과 그런 보여지는 모습. 인식론적 관점이 좀 많이 저도 네, 와닿죠. 그런 부분들에서 오 신기하다라고 봤었지 이거를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롯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형제에서 자매가 되어버린 이제 제작자 원쇼스키의 의도는 사실 몰라요. 근데 트리니티의 이름을 트리니티로 지은 이유가 트리니티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만 아이템이기도 해요. 굉장히 강한 아이템입니다. 캐릭터가 아니라 아이템인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는 그게 아이템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누구나 써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 트리니티의 뜻이 삼위일체인데요. 이제 삼위일체가 전부 한자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아주 러프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를 언급을 하세요. 근데 영화 매트릭스에서의 삼위일체는 거기랑은 좀 다르긴 할 텐데 모피어스가 보여주는 믿음 그리고 네오 그 자신 나머지 하나가 트리니티인데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에서 이 여자 제가 봤을 때 네. 사랑을 의미하는 이 여자로서 트리니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워쇼스키 자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워셔스키도 그런 해석의 다양성과 확장된 해석들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왜 네. 뒷걸음치다가 뭐 뒤잡는다 그런 것처럼 뒷걸음치다 뒤를 잡아요? 아니 소가 뒷걸음치다가 뒤잡는다처럼 영화의 해석이 워낙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근데 그것들이 확장되면서 이제 조금 더 완성체 문학이나 완성체 영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매트릭스에서 그 오라클이 거기 아까 말씀한 모피어스, 트리니티, 네오한테 각각 예언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서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분명히 오라클은 모피어스한테는 네가 그를 찾을 거다 네. 라고 맞아요. 틀림없이 얘기했고 트리니티한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오한테는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오가 되기 전 그 전에 속명이 토마스 앤더슨인데 계속 스미스는 앤더슨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앤더슨일 때는 너는 그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쏘리라고 하면서 너는 그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얘가 아니라고 오라클의 예언은 빗나간 적이 없는데 왜 네오가 그가 됐을까? 근데 지금 서 대표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앤더슨은 죽었고 트리니티의 사랑을 통해서 네오로 다시 태어난 그 존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오라클의 예언이었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계속 하면서 계속 맴도는 시가 있어요. 예, 김춘수의 꽃이라고 내가 그의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기 그렇죠.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하나의 꽃이 되었다. 이건 네, 맞나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사랑이 한 사람을 각성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행복했고 한 사람이 가장 완성적이었고 각성한 순간은 사랑하는 순간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질문을 하는 거고 이제 그냥 네. 종교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저는 사랑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듣다가 보니까 또 제 오원소가 떠올랐던 게 네. 이거는 사실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트릭스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게 뭐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그려낸 거니까 작품성을 논하긴 좀 뭐 하지만 네네, 그렇죠. 노골적으로 그거는 사랑에 대한 걸 아예 드러냈다면 맞아요. 매트릭스는 이렇게 숨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학성 있는
그런 네, 거를 그렇죠. 담고 아무래도, 있는 네. 좀 한 차원 한 단계 더 들어간 작품이라고 지금 음. 떠올려 봤어요. 오원소와 비교해 봤을 때.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매트릭스를 여기서 찬양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제가 이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음. 봐온 영화들이 또 주로 치우쳐 있어요. 액션, 무슨 판타지, 무협 이런 쪽인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완결되어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또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던 부분 같고 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이게 이래서 저희가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생각과 꿈을 나누는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이상 공작소의 동상이몽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지만은 전 춘향전 생각도 났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어린 중이병이죠. 나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격렬하게 사랑을 하는 네네.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첫사랑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랑이.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잖아요. 뭐 얘네들이 코올리게 시절에 또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 어린 남녀의 뜨거운 사랑, 첫사랑, 강렬함을 진짜 극대화 시켜주는 인물들이 아닐까. 그리고 사랑에 장애가 있고 그걸 극복하는 어떻게 첫사랑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첫사랑이기 험난하죠. 때문일까 그럴까요? 첫사랑에서 뭣도 그렇죠. 모를 그러니까, 때니까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춘향전을 할 때 춘향과 몽룡이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약간의 나이가 약간 안 되는 걸로. 16세. 아, 네. 그 28이라 그러죠, 그거를. 네. 네네. 이발 청춘이니까. 근데 사실요 그게 지금 따졌을 때 어린 나이인 거지. 아, 그 당시엔 어린 게 아니었어요. 매우 시대적- 정령기. 예, 시대적 아. 배경을 고려를 하면 그걸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요. 어려서 가능하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춘향전은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갑자기. 그런가? 아니 물론 첫사랑이겠죠. 왜냐하면 그 최소한 작품 안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어려서 이제 그렇다라는 건 제가 좀 태클을 걸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될 나이였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로미오가 17세, 줄리엣이 네. 14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기억으로는. 그때쯤 결혼했어요. 네.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굉장히 숭고하게 남아 있잖아요. 숭고 아니면 사랑이 약간 전형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미지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뭐 사랑이 주는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를 저는 네. 이제 표현해 주는 것 같긴 그런데 한데. 그들이 이제 일어났던 일이 사실 일주일이에요. 단 일주일간의 사건을 로미오와 줄리엣이 겪는 아, 거거든요. 만남부터 죽음까지. 그냥 일주일인가요? 딱 일주일이 안 걸려요. 아, 그 만남 이전에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아니, 알고 네, 있던 진짜 것도 아니고. 보고- 그랬나? 네, 잠깐만. 네. 보고 서로 반하고 반해서 서로 사랑을 막 마음으로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죽어요. 그게 단 진짜 5일간의 거의 기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거거든요. 사랑에서 시간과 깊이의 상관관계. 사랑의 깊이나 사랑의 강도가 그 만난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왜 우리 금세 사랑에 빠진다고도 그러지만 네. 사실 화학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그 원래 그 유통기한이라든가 사랑의 기한은 3년이래요. 네, 의학적으로, 네, 뭐 의학적으로 호르몬이 보면은- 나오는 게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사그라드는 시간이 보통 3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그 일주일에 물론 거기서 뭐 호르몬이 증폭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시간이나 의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좀 대표적인 게 서 대표가 좋아하는 김용 소설 중에 신조염녀가 아, 네, 그런 네. 내용을 좀 담고 있죠. 맞습니다. 주인공 연인이 정말 헤어진 기간이 길어요. 16년을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소식도 못 듣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16년을 헤어져 있다가 16년 뒤에 만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서 저는 영웅문 3부 중에 가장 그 커플의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정말 의학적으로 호르몬 3년으로 땡 하고 나머지는 그럼 뭐 정으로 살던 의리 이런 걸로 살든 뭐 그런 것만은 사실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방 기자께서 질문을 하신 사랑의 깊이나 강도가
기간 이제 사랑을 한 시간과 뭐 비례를 한다 반비례를 한다라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랑의 기간보다는 저번 방송에서 말했던 흔적. 지난 제가- 여분을 마음의 제가 또 흔적. 살려 먹어야지. 태피드는 어때요? 어떤 부분? 사랑의 깊이나 강도가 시간에 비례하는가? 한숨을 한숨을. 깊게 내신 이유는 저는 네, 시간에 비례하지 아니 그러니까 깊이와 강도 반비례 하시나요 혹시? 비례할 수도 아니 반비례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딱 비례 반비례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작품들 우리 여러 가지 작품들 안에서도 이렇게 봤었는데 정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면 보통 자기 얘기더라고요. 보통 그쵸, 이러면 친구 자기 얘기. 얘기더라고. 누가 상담을 했겠죠. 딱 봤는데 그냥 예, 그렇게 쭉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뭐 물론 네, 저번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생각과 그런 코드가 맞아야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깊이를 찾아가는 제가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첫 저거에 한 번 그 처음에 해가지고 막 깊이 제가 매달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왜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잠깐만요. 그런 코너예요. 근데 태피디 저번 방송에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한 사랑이 덮어지는 건 사춘기 때의 사랑이고 네. 사춘기 때의 사랑이 덮어지는 건 몸을 섞어 성인이 돼서. 네, 수적 사장이죠. 네. 라고 수적 사랑으로 했는데 덮어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코드가 맞고 방향이 같다라는 것과는 아니 그거는 제 첫사랑의 경험적인 측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지금 제가 사랑이라는 걸 뭘 사랑이냐 그 사랑의 깊이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로 합시다. 네. 네. 저는 뭐 사랑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 그랬었다고 믿고 싶네요. 아무튼 예. 뭐 당연히 시간- 자기 생각하는데 자기 경험이 들어갈 수 뭐 없죠. 사람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요. 얘기하게 그럴 수밖에 되니까. 아유, 당연합니다. 네, 저도 그럼요, 당연합니다. 3년 그 아까 방 기자가 얘기한 3년 미만의 사랑도 해봤고 3년 이상의 사랑도 해봤는데 저는 참고로 3년 이상 그러니까 2년이 최장이라 왜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 네, 아, 그런 죄송합니다. 경험밖에 없어서 좀 좀 긴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랑에 아파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다고 이제 기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의 2배만큼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진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의 깊이나 강도가 만난 시간에 비례하는가. 기간에 네. 2배. 네, 있는 시간이다. 근데 얼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걸 조금씩 지금 느끼거든요. 이제 흔적이 좀 지워진다는 그러니까 상처나 흉터가 남은 것들이 아무는 기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 코너를 처음으로 첫사랑을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첫사랑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였고 그리고 그 취지 안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지. 그쵸. 그러니까 사랑이란 모습이 워낙 다양하고 이 세상에 인구가 60억 명이 있다면 60억 명의 사랑이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 다른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 네 사람이 이 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주제와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첫사랑하면은 아니면 누군가 생각하면 생각나는 음악들도 있을 거고. 전 지금 방 기자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게 떠올랐나요? 비와 당신. 이젠 누구죠? 당신이 아 그쵸. 그립지 않죠. 네, 지금 네. 방 기자는 이제 그립지는 않은 때까지는 온 게 아닌가. 네. 그쵸. 네, 갑자기 하긴 제가 저번 훅 시간에 방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나 그런 데서 사랑의 의미를 찾다가 또 더 궁금한 거죠, 사실. 네. 또 저희 넷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방 기자의 취중 농담에서도 참여 요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의 이야기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의 친구들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술자리에서 하는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듯이 여러분들도 어느 술자리에서는
그런 이런 대화들을 나누실 네. 거예요. 네, 친구들과. 그럼요. 충분히 네. 남의 연애 거라고 이야기가 제일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사실 누구랑 그렇죠. 누구랑 사귄다더라. 네. 정말 또 윤 작가가 디스패치가 왜 얘기했던 하는지. 것처럼 그런 마약이라고 하니까 강력한 계속 뽕이죠. 이제 뭐 슬슬 마무리 져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6살 때부터 고민했던 사랑의 화두예요. 6살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영화에 보고 영화를 보고 6살 때 봤던 네. 영화. 예,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 봤거든요. 중국 아닌가요? 시네마 아니요, 시네마 천국 영화는 19금이 아니에요. 12세 6살 기억도 안 나는데 봤던 아. 영화를 또 굉장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시네마 천국에 보면은 공주와 병사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제 시네마 천국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게 천천히 알프레드와 토토의 사랑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우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관 영사 기자인 알프레드와 토토의 그러니까 우정 이야기자 성장 드라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의도적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니, 사랑이란 게 근데 두 번 쓰겠습니다. 사랑이란 게 알프레드하고 토토도 우정도 사랑의 한 단면이잖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일단 이 논의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전 방송 때는 안 나왔던 얘기? 데미안 이야기를 오늘 내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알프레드와 토토의 우정 이야기인 이 시네마 천국에서 그런 화두가 나와요. 토토가 첫사랑에 아파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에 이제 계급 차이도 나고 현실적인 벽에 막혀서 그래서 알프레드가 토토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다고. 네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병사와 공주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아마 알 거예요. 네. 공주를 파티장에서 본 병사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병사가 용기 내어서 공주한테 고백을 하죠. 그러자 공주는 깜짝 놀라지만 병사한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네. 100일 동안 저 발코니에서 당신이 자신을 기다린다면은 네. 100일 후에는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병사는 신이 나서 발코니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는 그 발코니 밑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99일째에서 100일째 넘어가는 밤 병사가 일어나서 그 발코니를 떠나요. 그리고 공주는 그 장면을 묵묵히 보고 있고 그 알프레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그러자 토토가 알프레드한테 물어요. 병사가 왜 떠났냐고. 그러자 알프레드가 말하죠. 자기도 왜 떠난지는 모르겠다고. 후에 내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자기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저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많은 사랑에 대한 담론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각자의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병사는 왜 떠났고 과연 그건 사랑이었을까? 저는 사랑은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방 기자의 고민이 6살 당시의 고민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커가면서 조금 더 계속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더 씌워진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저도 초등학교 때도 누군가 막 좋아한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고 네. 뭐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물쭈물대다 고백도 못하고 네네. 그런 경우도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병사였으면 난 떠났을까? 그리고 내가 99일에 떠났다면 나는 왜 떠났을까?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99일 발코니 밖에서 기다렸으면 저 같으면 득도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이렇게 99일을 기다려서까지 얻어야만 하는 여자인가? 이 여자랑 행복할까? 아마 회의가 네, 들어 머릿속에서는 아마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 공주랑 결혼을 했을 때 미래까지도 혼자 온갖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서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초속 5cm 생각이 좀 나요.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지금 일본에서 영화 개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곧 될 텐데요. 꼭 보세요. 누구세요? 두 번 보세요. 누구세요? 갑자기 홍보 관계자십니까? 아유, 다 당황했어요. 누구지? 네. 거기서도 그런 소스가 좀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다림과 네. 또 엇갈림 뭐 그런 부분. 저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병사가. 100일이 지나고 공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방 기자가 갑자기 영사기 할아버지인 알프레도가 그 병사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예. 들게 네. 얘기를 해요. 네. 내 저는 이야기인데 그 내 영화를 안 이야기인 것처럼. 봤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 이게. 영화에서 토토도 뭔가 그쵸. 토토가 깨달아서 말하는 건 사실 감독판에 조금 더 씌워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영화 첫 번째 초창기 개봉작에는 그
그 내용이 잘려 있고 그다음에 감독판 이제 확장판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감독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유명한 장면이죠. 네, 전 봐야겠네요. 네, 전 그 영화가 보고 정말 싶어졌어요. 네네. 좋은 영화예요. 네. 그리고 저는 태피디가 말하는 이제 초속 5cm인데 저는 그것도 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을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게 사랑을 해서 기다리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좀 애매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깔아놓죠. 좀 여러 가지 장면들과 그런 근데 이미지를 통해서.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꽂혀서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꽂혀서 기다리게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 영화에서 일관되게 그 남자는 한 여자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한 형태로서는 또 최대한을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듣는 청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과연 병사는 왜 떠났고 그리고 공주가 병사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여기는 남자 넷만 모여있고 그리고 저는 병사한테만 이입해서 봤어요. 계속 이야기에 약간 맹점인데 병사한테만 이입해서 보지만 공주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100일간 기다리라 그랬고 99일에 떠나는 남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고견 있으신 분들의 좀 많은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글 쓰면서 항상 이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면벽 9년을 해보십시오. 아 그럴까요? 한번 제가 99일 동안 수행을 수행을 한번 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단편적으로 지금 딱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앞서 나눴던 우리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던져질 수 있는 네. 이것을 들어주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던져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뭐 그냥 이게 자칫하면 사연에 대한 그런 그 소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자칫이란 표현이 아니라 되게 잘 만들면 좀 그런 저도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생각난 있다고 건데 생각되네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의 에세이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갖고 얘기했으니까 첫사랑이든 사랑이든 네네.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추후에 잘 된다면 묶어서 좀 출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의 테마로. 네. 게시판을 따로 그렇죠. 만들어 그렇죠. 네네. 주시면. 그리고 또 방송에서 또 저희가 일부분 읽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찝어가지고 누구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하면 아, 그거 아, 좋네요. 네. 첫사랑 에필로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대부분 이를 부정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이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사랑의 첫맛은 달콤하지만 그 끝맛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이다. 그렇다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대체 얼마쯤일까? 화학적 반응에 따르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대개 3년이란다. 남녀가 서로를 처음 갈망할 때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 그 갈망이 지속되고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오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러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세로토닌은 2년이 지나면 점차 그 농도가 옅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서로가 알지 못했던 단점들이 속속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눈에 쓰여있던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화학이나 의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다면 이 세상에 사랑 때문에 죽은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유통기한 때문에 울고 웃고 눈물 짓는다. 만약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기를, 그리고 만약 유통기한이 있어야 한다면 한 반백년쯤 되기를. 네, 뭐 이렇게 지난번에 첫사랑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네. 오늘의 이야기까지 해서 방 기자의 취중농담 한 편이 이렇게 좀 가름이 되었네요. 와. 참 다행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마무리해가지고. 고생 많았어요. 네. 뭐 고생이라기보다 좀 어떠셨어요? 내용이나 뭐 이렇게 뭐 아니, 저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어려운 주제를 두고 온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했고, 사실 이 동상이몽이 저희한테 첫사랑 같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설레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만날 때 네, 우리가 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해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래도록 만난 사람들이지만 그 오래도록 만난 사람들이 친구에서 연인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거고 함께 시작하는 거란 느낌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서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향 아니라고. 그렇죠. 저도 그런 취향 아닙니다. 아무튼 이 힘겨웠어요. 사실 좀 끝내면서 미안하기도 했고 힘겹기도 했고 저 자신에 대한 고민과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의 도움과 청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든 새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내 남자가 유쾌하게 해봤는데 유쾌하면서 뭐 그리 가볍지 않게 네. 해봤는데 제 방송은 향후 이런 컨셉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받고 그리고 저도 에세이를 계속 쓸 거예요. 특히 제가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과 여러분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 대표님과 윤 작가님께서는 네. 방 기자님의 취중농담, 네, 첫 주제 이야기 나눠본 거 어떠셨는지.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글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적어도 나 자신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 기자가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이 첫사랑, 확장을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만큼 대중적이면서 사람들을 쉽고 빠르게 또 진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거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팔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갈구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융 작가의 이제 글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재밌고 즐겁고 하지만요. 방 기자의 이 소재로 얘기를 나눈 건 조금 더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방 기자의 그 취지, 우리 방송도 첫사랑 같다. 지금 이번에 녹음하는 게 저도 첫 방송을 했었고 저에게도 첫사랑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기자가 제시한 첫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지금 동상이몽을 녹음하고 있는 이상공작소에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첫사랑이라는 게 항상 후회가 반드시 남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숙했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의 첫 방송도 비록 서투를 넣었지만 열정은 가득했던, 그리고 재밌었던, 즐거웠던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항상 첫사랑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사랑, 더 좋은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이게 취중농담이니까 네. 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 술이요? 네. 술이라 하면 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술에 엮인 뭐 자기들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네. 뭐. 술에 엮인 뭐 문학들도 많고 영화들도 네네.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오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네네. 좀 술 한 잔 놓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술에 대한 진중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술 드시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녹음 시간 때 모셔서 같이 술 한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오시면 어떡하려고 이 누추한 곳에 모시기가 참 죄송할 것 같긴 한데 술을 아무튼 좀 먹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서울 한 모처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저희 이상공작소 이렇게 그 아까 방 기자가 에필로그 이렇게 나레이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도 유통기한 없이 쭉쭉 오래오래 저희의 기록으로서도 그렇고 여러분과의 소통의 그런 기간과 깊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뜹시다. 뜨자.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